안녕하세요. 어우, 더워요. 안녕하세요. BJ홍치에 따른 정치자가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2018년 7월 31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8월의 첫날이죠. 오늘 너무 더웠어요. 그죠? 유레카님 어서오세요. 오늘 엄청 더운 날입니다. 그죠? 오늘 엄청 더웠어요. 그죠? 유레카님 오늘 더웠던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더워 있다가 너무 더워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와서 너무 더워서 도망을 나왔어요. 오늘 너무 더워서 사무실 도망 나와서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오늘 더운 날씨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이레카님. 이레카님 아직 더위를 지키고 있는 중인가 봐요. 인사라면 좀 답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서 방에는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구나. 다들 더워서 구체질하고 계시나 봐요. 누군가 제 인사를 받아주시면 바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르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했는데 별풍선 10개 주셨으니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는 뭘까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첫 코너에 특집 코너를 넣는 걸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집 코너는 뭘까요? 오늘 특집 코너는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어느 나라의 블록체인? 중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헷갈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블록체인이 뭐죠?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해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장소를 여기저기 나눠놓은 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소를 여기저기 나누면서 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 해킹에 강한 강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이 돼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블록체인으로 바이주라고 하는 술부터 칫솔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이 다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블록체인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 오늘 첫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은 정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중국 인터넷 특징의 네 번째 요소가 뭐죠? 중국의 보이는 손 정부. 네. 중국의 모든 그 비즈니스는 그 정부의 권한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정부는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기 전에 왜 중국의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는지를 갖다 먼저 정리했네요. 그죠? 제가 자료를 좀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중국의 구샤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샤오라는 회사가 타타기업이죠. 이 회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주라는 술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중국은요, 술이 가짜가 되게 많아요. 중국 하면 짝퉁이 생각나잖아요, 짝퉁. 이 술을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술을 위조할 수 없는 문제를 위조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자체가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하면 블록체인 이상 이꼴을 가상화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는 기반 기술일 뿐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인터넷 하면 성인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가상화폐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 같은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인 거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술을 위조할 수 없게 만드는 바이주, 구샤오라는 회사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바이주라는 술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하나의 일종의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모든 제품 나오는데 거기다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뭔가 대단한 걸 보이도록 만들고는 한다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정부 자금을 R&D 기술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여기도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입힘으로써 포장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지난 3월에는요. 선전이라는 곳이 있죠. 중국의 선전. 중국의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하는 선전에서 선전에 위치한 32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칫솔을 내놨습니다. 스마트 칫솔을 내놨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젠가 방송했던 것 중에서 그 유럽 쪽에는 한 그 음료수 업체인가요? 주스 업체인가요? 음료수를 마시면 저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음료수를 마시면 토큰이 나오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칫솔질을 하면 토큰이 생긴, 가상화폐가 생기는 그런 칫솔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32티스라고 하는 서른대개 이빨이라고 하는 회사죠. 예.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칫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중국은요, 대중들의 일상과 닿는 모든 제품들과 서비스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마케팅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6배 이상의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서비스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국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황을 보는 중국 정부 입장은 어떨 걸까요? 중국 정부는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님 별풍선 벌써, 유력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개나 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상가 연합회님 오시기 전에 회장을 쟁취하시기 위해서 별풍선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는 안 되지만 블록체인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유력한님.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요, 세 번의 굵직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가상화폐는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중국을 떠나고 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을 떠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한국에서 이제 가상화폐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는 외국의 이제 해외 플랫폼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하는 거는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고 있고 또 투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주라고 하는 도시죠. 항저우에는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블록체인에 투자하겠다는 밝히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하겠다는 거를 여기저기 도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는 안 되지만 블록체인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최근에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기사를 좀 뿌려달라고, 네.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뭐냐면, 그러면 중국의 첫 번째 인터넷 수혜 중에 하나가 그 건물 있잖아요. BAT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예. 바이두, 그리고 뭐였죠? 바이두하고 세계 회사 있잖아요. 중국의 세계 회사. 알리바바. 그리고 위챗 만든 회사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텐센트.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강대 기업을 말하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인데 이 세계 회사들이
서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최고의 회사가 되고 싶어서 치열하게 투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지난 6월 달에 블록체인에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굉장히 그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게 중국의 인터넷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중국 상반기의 블록체인 투자가 전년 대비 110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00%가 증가가 됐고, 작년 1사분기에 투자한 업체,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41%가 블록체인, 그러니까 2017년 1사분기에 중국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41%가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봐도 중국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얼마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장의 트렌드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집이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방송을 하려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문을 닫았어요. 자,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기술 기반 여성 창업자에게 100명에게 100억을 지원합니다. 연합회님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되게 덥죠? 떡볶이가 배 다 타버렸을 것 같아요.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창업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 가점이 부과되고 여성 창업자 100명에게 창업 준비 사업화 바우처를 최대 100억까지 줍니다. 100명에게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얘기죠. 한 사람당 1억씩 주겠네요. 그죠? 경력단절 여성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나서 창업을 할 경우에 가점을 주고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네.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재창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좀 늦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예,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저희 8월 27일 날 제5차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 1억 5천 주는 과제가 나오면서 뭐가 됐죠 또? 예. 2018년 제2차 여성체면 활성화 과제라고 해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억을 지원해준 자금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제 멘티기업 중에서도 2군데가 아마 이 자금을 신청을 할 거고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수해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이버가 2사분기 영업이익이 2,500억 원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대비해서 약 12%가 떨어진 겁니다. 2사분기가 2,500억이라는 얘기는 1년으로 계산하면 1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 전년도보다 12%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다음 소식은요. 근데 전기료를 오늘 이낙연 총리께서 이 폭염의 재해를 인정하고 전기세를 좀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를 검토해달라고 관련 부서에다가 예측했다고 뉴스가 나오던데요. 아마 조만간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합회님. 더 많이 더우죠? 예, 아이들도 많이 더워 떡볶이 많이 먹으면 지원해 주겠대요. 예. 다음 뉴스는 뭐냐면요. 네. 제가 매주 방송하는 내용 중에 보면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위워크나 이런 르호복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코워킹 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5년 1월에 2곳밖에 없던 서울 지역의 코워킹 스페이스 올해 5월 벌써 51곳으로 약 500배가 늘었어요. 500배.
근데 그 중에 이런 그 코워킹 스페이스 입장하는 스타트업의 규모는 대부분 10명 미만인 경우가 70%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크지 않은 조그만 회사들은 다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할까요? 그 이유를 설문해봤더니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하는 응답자의 56% 정도가 반 이상이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거나 파트너 만나기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제가 가봤던 그 코워킹 스페이스인 위워커라고 하는 곳은 을지로 한가운데 있죠. 을지로 한가운데 있어서 주차도 되게 편하고 굉장히 딱 한가운데 있어 언제 어디서 방문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죠. 저희 가산 앞에 있는 그 로봇도 가산 디지털 진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이 거기 사무실 얻어갖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코워킹 스페이스는 경기가 그 대중교통으로 연결이 쉽게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리가 좋아야지만 되는 일이죠. 다음 뉴스는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다들? 햄버거 이야기입니다. 햄버거. 그 FDA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식약청 같은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 임파서블 버거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정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임파서블 버거가 뭡니까? 임파서블 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는 고기가 아니에요. 인공고기. 식물 세포를 개발해서 배양해서 만든 인공고기인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콩고기 같이 채식으로 만든 고기죠. 채식고기. 고기가 아닌 고기. 예. 식물성 육류 시대가 미국에서부터 한글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가 자주 가는 포이종 쪽에 채식 뷔페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콩고기, 밀고기 이런 것들이 음식 반찬 나오는데요. 콩고기, 밀고기를 먹어보면요. 전혀 이게 야채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맛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인체 해롭지 않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원래 작년에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FDA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서 드디어 올해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물성 육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햄버거에 콩이 들어간 걸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떨까? 임파서블 버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음 뉴스는요. 예. 요즘 핸드폰으로 셀카 많이 찍고 있죠? 셀카. 저도 셀카 많이 찍는데요. 요즘 셀카 많이 찍는 일이 좀 있는데, 셀카 찍는 어플 뭘로 쓰세요? 2018년 6월달에 셀카 찍는 어플, 사진 어플 어떤 걸 많이 쓰는지 동향을 조사해봤더니, 1위가 스노우입니다. 스노우라고 AR 카메라 있죠? 사진 찍을 때 동물도 왔다가 캐릭터 왔다 갔다 하는 그 AR 카메라. 그리고 얼굴에 하트도 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래서 AR 카메라 스노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2위가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톡 치즈. 카카오톡 치즈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제가 많이 쓰는 B612가 3위네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2D, 포토 원더도 뷰티 카메라 있고요. 사이메라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이메라도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캔디 카메라도 제가 들어본 것 같고, 굉장히 뷰티 플러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카메라죠. 요즘 핸드폰으로 이제 셀카 많이 찍죠. 화소가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디카 안 들고 다니죠, 그죠? 영화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기자들도 사실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어서 요즘 올릴 정도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잘 되고 어플도 이제 저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고화질 좋은 무음 카메라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찍을 때 찰칵소리가 안 나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것도 화질이 되게 좋은가 봐요. 이게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오라클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전통적인 최고봉이죠. 오라클 회사가 최근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오라클 소울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과도 유사한데요.
이제 그 하나의 DB에다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방식의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이그레이션 해준 솔루션이 따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DB를 좀 더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넘기는데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오라클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려우시죠? 예, 그런 게 나왔대요. 다음 뉴스는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올 상반기에 구글 플레이에서 나왔던 매출, 게임 매출 1위는, 그러니까 매출의 1위는 게임 매출 게임. 뭐죠? 리니지 M 같은 그런 게임 어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게임이 아닌 어플에서는 무엇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를 봤더니, 게임이 아닌 어플 중에 대부분은 채팅과 데이트 어플이라고 합니다. 네, 앱업체 YG앱에서 조사한 거고요. 게임이 아닌 어플 중에서 매출 1위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채팅 메신저라고 채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프티콘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제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이모티콘도 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300억의 구글 플레이 매출을 하고 있고요. 2위로는 정오의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채팅 어플. 그 아자르라는 채팅 어플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심쿵 소개팅이라고 하는 채팅 어플도 있고요. 아만드라고 하는 채팅 어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채팅 어플들이 수십억씩 벌고 있군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헌팅도 많이 하고 있긴 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사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씁쓸한 현실이죠.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은 너무 더워서 이제 캠핑 가긴 좀 어렵지만 봄이나 가을에 캠핑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캠핑을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캠핑지에서 돌이나 나무 같은 데 걸려서 텐트가 찢어지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찢어진 텐트를 문지르면 스스로 치유가 되는 자가치유 텐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나노큐어 텐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미국의 아웃도어 전문 업체인 임페리얼 모션이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고요. 영상을 제가 이거 담지 못했는데 재질이 되게 특별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섬유축으로 되어 있어서 막 문지르면 구멍 뚫린 텐트의 천이 마술처럼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층을 감싸는 코팅층이 마찰열에 의해서 열로 팽창을 해서 원래의 모습을 그러니까 마찰을 가하면 열로 팽창을 해서 그 이제 섬유층이 메꿔지는 거죠. 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구멍난 부분 손가락으로 비벼주면 구멍이 사라지는 아주 신기한 텐트가 나왔답니다. 이게 바로 자가치유 텐트, 나노큐어 텐트라는 제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곧 나올 것 같아요. 텐트를 가져갔다가 찢어지면 바로 문지르면 됩니다. 재미없죠? 네. 연합회님 그 사이에도 별풍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공유택시. 우버라는 회사가 요즘 전동 킥보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원래 그 렌트카업체, 우버는 최근에 렌트카업체 겟어라운드, 마사비 등과 협약을 맺고 렌트카와 대중교통까지 우버이브 연동을 시켜서 만드는 다양한 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사업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자동차 공유를 넘어서 다양한 운송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그 우버가 너무 이제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좀 씁쓸한 기사를 봤는데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우버가 다 있는데 한국에는 우버가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역 같은 데나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일반 택시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우버인줄 그냥 타신대요. 타보면 불법 나라시 택시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가격도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택시 운전 기사들을 보호하려고 우버를 막았더니 국격을 망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약간 전 세계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플러스도 이제 회사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 듣고 되게 자동차 공유 경제에 대해서 카시어링을 제외하고 대부분 되게 많이 힘들죠. 예.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세계 최초로 꿈의 소재인 그래핀을 가지고 만든 운동화가 출시했습니다. 그래핀이라는 게 뭐냐면요. 잉글랜드 북부 고원지대에 보면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곳에 처음 체결된 물질이 있는데 이게 흑연 원료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그래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핀. 다이아몬드는 그래핀보다 단단하진 않지만 예쁘죠. 그죠? 그래핀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지만 예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알려진 꿈의 소재 그래핀으로 운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운동화를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운동화 바닥에 만들었지, 바닥에. 바닥에 만들어서 절대 빵꾸가 나지 않는 걸 운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운동화 제조 기업인 이노보에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그래핀 소재를 적용한 운동화 G 시리즈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되게 예뻐요. 그죠? 나중에 제가 운동화를 한번 사서 신어보고 싶네요. 제 발에 맞을 텐데. 다음 뉴스는요. 날씨가 되게 덥네요. 그죠?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요즘요. 세상의 모든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다, 세상의 모든 기술이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죠. 그, ICT라고 하죠. 그, 기존의 융복합이죠. 그죠? 기존의 기술이 IT와 합쳐짐으로써 융복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 굳이 한국의 그 R&D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텍스트에 있는 뭐죠? 테슬라 회사는 자동차를 IT 기기를 만들었죠. 전기 자동차 만들면서 이거는 더 이상 내연기관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가 됐어요. 자동차가 IT 기기가 돼서 차 안에서 뭐 내비게이션 되고 뭐 다양한 것들 컴퓨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만든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IT로 전환하면서 파괴적인 혁신을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테슬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 요즘은 다 디지털로 변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꾸는 기술 디지털이다라는 얘기를 마치 보여드리고 협회 소식 넘어갈게요. 저희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과정이 8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있네. 네. 이번에 또 어떤 그 멋진 분들이 교육을 시청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협회 매 기수부 때마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유레카님 나가셨네. 그리고 이제 또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시험도 보셔야죠. 그죠? 9월 17일까지 교육받기 때문에 9월 20일 날, 그러니까 18일과 20일 날 자격증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출연 특허 무상이자 맞춤 컨설팅 지원사. 요즘 누군가를 받거나 R&D 할 때 출연 특허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연 특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해당 업체에 그 가장 필요한 출연 특허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전해 드리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시험은요, 네. 눈에 띄는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더워요, 어려워요. 오늘 소개할 사람은요, 네, 잘생긴 대표님이 나오네요, 그죠? 하이프라는 하이프. 혹시 여러분들 론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론처라는 직업을 혹시 아시나요? 론칭했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무슨 사업, 신규 사업을 론칭했다. 그러니까 이 론처라는 직업은 뭐냐면 새로 요즘 등장하는 직업군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도와주는 론처를 말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론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론처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현지에서 디딤돌 놓아주는 직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업체가 외국에 나갈 때나 외국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해당 지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론처라는 직업인데 오늘 소개할 하이프라는 회사는 이 론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형 론치입니다. 예, 바쁘세요? 네. 오늘 다들 바쁘죠? 예. 이 하이프라는 회사는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구성원들이 에어비앤비 차이나, 위워크 아티지역 총괄을 맡은 헤넬 로, 에어비앤비 차이나 오퍼레이션 및 전략 담당 디렉터인 로버트 하워 같은 되게 굵직굵직한 글로벌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하이프는 외국의 그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에 런칭한 걸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사를 런칭하고 있는데요. 뭐 에어비앤비 차이나는 했으니까 한국에 에어비앤비를 런칭하려고 도와주겠죠, 그죠? 한국에 설립된 지 약 1년 된 회사고요. 네.
굉장히 그 유명한 회사들 많이 런칭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퍼레이션 인베스트라고 해서 제2의 에어비앤비 위어크를 찾아서 한국에 런칭할 수 있는 도와주는 대신에 대가를 지분으로 받는 거죠. 지분 투자하는 권한을 지분권에 받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10%의 지분권을 받는 걸로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의 회사를 런칭했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재미난 직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론처라는 직업도 굉장히 괜찮은 직업 같아요. 나중에 우리 진영이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연합팬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죠? 오늘 소개할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게 뭘까요? 각종 가구의 다리를 DID, 예, Do It Yourself, 혼자 만들 수 있는 DIY로 만드는 시스템이죠. UX4 키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은 약간 철저된 제품을 달면 모든 가구의 다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이런 판때기에다가 아까 같이 철제를 달고 나무를 달면 이렇게 테이블이 되죠. 그리고 이런 판때기에도 이렇게 다리를 달면 가구의 다리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가구의 다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UX4 키트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혼자 뜯어서 가구를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BJ 진우님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시원하게 방송하면 좋겠네요. UX4 키트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하면 모든 가구의 다리를 달 수 있습니다. 180kg이 넘는 무게에도 지탱할 수 있는 가구의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풀사이즈 침대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구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킷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다 만들어주면 사용을 좋아하죠.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소개할 그 추천 과제입니다. 2018년, 오늘 이거보다 창업성장 과제 소개했었는데, 제가 일요일에 준비하다 보니까, 2018년도 지능형 로봇 기술적 신형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능형 로봇을 가지고 기술적 신형 창업 지원입니다. 자격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공고일 이전에 창업 경험이 없어야 하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내의 기업에는 가능합니다. 단 로봇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능형 로봇을 포함한 로봇 기술 단위 제품을 또는 만들거나 이를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10개월 동안 1억을 지원해주는 과정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근데 이 로봇에 하면 인공지능, 드론 등 로봇 기술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걸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신청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월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 사이보다 크죠, 예. 최근 정부는 4차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 갖고 있는 업체들을 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대표적인 관리 하나죠. 다음은요, 한계달 올라서기입니다. 오늘 읽어줄 한계달 올라서기는요,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피라미드네요, 그죠? 이걸 읽으면 되게 안타까웠어요. 읽어볼게요. 조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허둥지둥 바빠서 죽고, 조직의 허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담감 무게에 깔려서 죽고, 조직의 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워서 죽습니다. 저는 바빠서 죽을까요? 무리에 깔려 죽을까요? 외로워서 죽을까요? 유레카님 다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장님 너무 외로우시죠, 요즘? 그죠? 협회장님 이 방송 보시려나?
다음 우리 연합회님 개조하는 코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무엇일까요? 창업자금 문의합니다. 이번 달 초에 창업하니 이게 3월 달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번 달 초에 창업한 통신업회사입니다.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 있을까요? 창업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 있을까요? 대표 신용도가 좋다면 신용보증기금도 가능한지요? 적은 액수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업회사라고 무조건 지원해주는 정치자금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없죠. 지난 매출이 없다면 추정 매출과 그 근거를 준비해서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을 신청하거나 신보의 창업자금 보증을 신청하거나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해 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코칭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카페에 있는 릴레이 무상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답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내일 오전에 저기가 청계천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릴레이 무상 방문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줄 건데요. 아마 유사한 질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 창업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창업했는데 아직 매출이 없더라고요. 내일 상담 잘하고 좋은 정부 지원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융자가 필요하시거나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경심의 카페에 있는 다양한 무료 상담 신청서를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능력 있는 전문위원분들이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유력한님 별풍선 오늘 벌써 별풍선 100개째 쓰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제가 오늘 첫 코너가 뭐였죠? 블록체인 이야기죠. 중국의 블록체인 이야기 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로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로 프로젝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바로 어디서 모집하냐면 SK텔레콤과 P&I,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콘텐츠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창업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고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집합니다. 9, 10, 11, 12, 1. 5개월간 모집을 하네요. 그죠? 초기 사업화 자금부터 파트너사라고 하면 SK텔레콤이나 P&I 같은 회사들로부터 비즈니스 협력,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모집 원스톱 프로그램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요. 빨리 방송 끝내고 나가서 에어컨 앞에 서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방송도 이렇게 덥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유력하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늘 한 200개 쏘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유력하님. 네. 오늘 제가 더워서 방송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 보였나 봐요. 유력하님도 그렇고, 우리 상가 옆에님도 그렇고, 제가 되게 힘들어 보였는지 계속 화이팅을 외쳐주셔가지고, 뭉치님은 휴가를 언제 갈까요?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이 가장 좋은 휴가지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를 특별히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겨울이나 늦가을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1월 달쯤에 한번 발리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11월 달에 발리를 한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봤더니 나 혼자 산다인가 거긴가 아닌지 뭐죠? 아니 나 혼자 산다 아니고 뭐죠? 막소에 나온 미우새 관한 프로그램 보니까 박송이 빅뱅의 뭐죠? 승리하고 함께 발리에서 이렇게 펜션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서 한번 발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열심히 꿈꾸면 이루어지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러면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아, 예, 이거는 무슨 광고가 떴네요. 뭘까, 이거는? 이상 광고가 떴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 저기, 여름 에어컨 냉방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